답은 일단은 4번입니다. 61번. 국제회의 기획과 관련해서 목표 설정 시 고려 사항이 아닌 것은? 답은 바로 나옵니다. 국제회의는 항상 시간에 제약이 들어있고 한정성이 있죠. 정해진 시간 내에 모든 세션 그리고 참가자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다 소화해내야 됩니다. 하지만 시간 제약의 탈피, 이건 뭐냐면 무한대로 회의가 길어지거나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제약은 항상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국제회의 기획과 관련한 목표 설정 시 고려사항이 아닌 것은 시간 제약의 탈피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입니다. 쉬운 문제죠. 넘어가겠습니다. 62번. 세계 475개가 넘는 컨벤션 뷰로가 가입하여 컨벤션 산업의 이미지와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는 되어 있죠. 전 세계에 있는 475개의 컨벤션 뷰로가 다 가입된 기구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뭘까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상식선에서 아시아가 들어갔거나 이스트 에이시아, 유럽, 이런 것들이 들어간 건 아니라고 보겠죠? 그런 거 제외하고, 그렇죠? 답은 CVB가 어떤 약자인지를 알면 여러분들 쉬운 문제입니다. CVB, 컨벤션 뷰로의 약자죠. 거기서에는 풀 센텐스는 컨벤션 비지터스 뷰로입니다. 컨벤션 앤 비지터스 뷰로인데 CVB, C와 V와 B를 따서 만든 겁니다. 그러면 답은 2번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조금 오타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다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ference of Visitors Bureau라고 돼 있어요. 이게 컨퍼런스가 아니라 컨벤션이 돼야 돼요. 컨벤션 앤 Visitors Bureau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답은 어쨌든 2번입니다. 여러분들 문제가 나올 때 컨퍼런스나 컨벤션 뷰로가 이 똑같은 문제가 나오면 2번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정확한 명칭은 컨벤션이다. 여러분들 웹사이트에 찾아봐도 컨벤션이라고 나옵니다. 답은 2번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밑에 해설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해설 부분을 조금 참고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UIA나 이카 또 이런 거 쉽다고 그런 걸 많이 들었다고 어설프게 알고 있으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UIA나 이카를 또 여러분들 아는 또 기구라고 찍으면 안 됩니다. 여기는 정확하게 컨벤션 뷰로라는 목적이 나와 있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답은 2번이라는 거 참고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63번. 컨벤션의 목적별 분류 중 기업회의의 특징이 아닌 것은? 기업회의 특징을 한번 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1번. 미팅 참가자 수가 적다. 미팅 참가자 수가 조금 적죠. 그렇죠. 협회회의나 학회, 학술회의보다 적죠. 그리고 가능한 2번. 가능한 독일 목적지에 매년 개최되는 회의에 있죠. 그렇죠. 매년 같은 목적지에 개최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커퍼레이트 미팅이랑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인센티브랑 여러분들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업 포상 관광이랑 기업 회의는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알겠죠? 미팅에 가깝습니다. 기업 회의는. 그래서 같은 목적지에 매년 개최가 됩니다. 인센티브는 매년 다른 여러 가지 관광지에서 개최되는 경향이 크고요. 헷갈리실 겁니다, 이게. 그래서 3번. 전시실의 이용이 많은 편이다. 왜 회의에서 왜 굳이 전시실의 내용이 나오지?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답이 맞아요. 3번입니다. 다른 회의보다 기간이 짧습니다. 그렇죠. 보통 기업회의 같은 경우에는 2박 아니면 3박에 끝납니다. 하지만 학회도 마찬가지 3박 4일 정도를 하고 전시나 아니면 컨벤션 같은 경우에는 9박 10일 하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2, 3주 하는 것도 보통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회의보다 극히 목적을 가지고 짧고 소규모로 끝나는 게 기업회의니까 미팅입니다. 미팅. 그렇기 때문에 다른 회의보다 기간이 짧은 것이죠. 답은 3번. 전시실의 이용이 많은 편이라는 전시에 관한 내용이죠. 다음 64번입니다. 다음 중 회의 개최 주체나 성격상의 분류가 아닌 것은?
여러분들 여기 지문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개최, 주최, 누가 개최를 하는 것인가, 그리고 성격, 무슨 회의냐, 뭐 기업회의냐, 협회의냐, 학회의냐를 분간해낼 수 있는지를 보는 능력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1번부터 보겠습니다. 코퍼레이트 미팅이요, 기업회의. 2번 가버먼트 에이전시 미팅, 정부간 회의. 3번 어소시에이션 미팅, 협회회의. 이거는 성격이 나와 있고 주체가 나와 있는 거죠. 1번은 누가 주최하는 거냐, 기업이 주최하는 거고, 거버먼트 에이전시 미팅 같은 경우에는 뭐 성격이랑 주체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소시에이션 미팅, 협회 주체죠. 그쵸? 성격이기도 하고 이거 같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콩그레스는 그냥 회의의 일종이에요. 회의를 분류할 때 일종의 내용이기 때문에 위에는 주체나 성격상의 분류고 밑에는 그냥 회의 발표 형식의 그냥 하나일 뿐이에요. 회의 내용도 뭐 관계가 없고 발표 형식, 회의 형식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답은 4번입니다. 주체나 성격상의 문제가 1, 2, 3번이라고 했다고 하면 설명이 4번은 이거는 형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 이 문제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기출문제 보니까 이 내용들이 계속 반복이 되더라고요. 하면서 또 자세하게 하고 반복 학습을 통해서 또 진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65번. 컨벤션의 사후평가 및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여러분 사후평가 계속합니다. 회의가 끝난 후 내용. 그러면 답은 1번입니다. 일단 감사편지는 컨벤션 기획자의 개인 이름으로 발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러브레터 아니죠. 이거는 기관 대 기관의 일입니다. 기관의 이름이 대표적으로 들어가던가 아니면 조직위원장 아니면 거기에 있는 기관의 대표의 이름으로 발송하는 것이 맞아요. 여러분들 감사회의 참가하고 감사 레터를 받았어요. 편지를 받았는데 컨벤션 기획자 이름이 들어가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주최자가 호주의 대통령이다, 예를 들어서 총리다, 총리한테 그 내용을 받는 게, 편지를 받는 게 좋겠어요? 그것만 생각해봐도 누구한테 받고 싶은지에 대한 내용을 알면 여러분들 쉽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입니다. 66번 컨벤션 홍보용 광고물 제작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부터 해보겠습니다. 1번 매년 회의의 장소와 시기 등을 공고할 때 가장 좋은 시기는 현재 회의가 개최 중일 때이다. 계속 전차대회 얘기를 하는데 2022년도에 일어나는 회의를 우리가 개최하고 싶은 뭐 회의나 유치하고 싶은 회의를 홍보를 2020년에 하는 게 낫겠죠. 예를 들어서 이미 부산으로 어떤 회의가 개최되어 있다, 2022년에. 그러면 참가자를 가장 많이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전차대회에서 이미 목적을 가지고 참가한 사람들한테 이번에는 발리에서 이게 열리니까 내년에는 2022년에 부산에서 열려요 하면서 발리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인사도 하고 선물도 주고 2022년에 우리 2년 후에 한국 부산에서 보자 그러면서 사전 전차대회에 가서 막 홍보를 합니다. 뭐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이죠. 1번은 맞는 내용입니다. 3번 홍보는 광고와 달리 언론 매체의 시간대나 지면을 사는 것이 아니므로 가사 내용이나 시간에 대한 통제권이 없다. 그렇죠. 홍보는 광고와 달리 그 홍보는 말 그대로 홍보와 광고에 대한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홍보는 퍼블릭 릴레이션스예요. 그리고 광고는 어드버타이징이고, 이 차이는 뭐냐면 홍보는 돈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매체라 생각하면 되고, 광고는 비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면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 돈을 주고 어느 정도 사서 광고를 하는 것이 있겠죠. 그런 것 때문에 뭐 홍보는 사실 뭐 가사 내용이나 시간에 대한 통제권이 없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4번 DM을 발송하는 경우 주초나 주말 또는 휴일 전후보다는 주중에 도착하도록 하는 게 낫죠. 왜냐면 휴일에 뭐
DM을 발송하는 경우는 주초나 주말 또는 휴일 전후보다는 주중에 도착하도록 한다. 주중에 받아서 여러분들 그 뭐 일겸 그렇게 레터를 받는 게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더 뭐 받았을 때 읽어볼, 그러니까 발송 확인을 하기 좀 더 확인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중에 도착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2번을 보겠습니다. 회의용 홍보물을 우편으로 발송한 경우 대령 우편보다는 일종 또는 특급 우편 이용을 이용한다. 이게 특급 우편 엄청 비용이 비쌉니다. 그게 뭐 한 개 보낼 때 사실 250원이면 가는데 특급 우편을 빌려서 해외에 5,000원, 4,000원 주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죠. 그게 10,000명한테 보내면 거기서 3분의 1, 4분의 1 정도가 참석을 하게 되는데 10,000명을 예를 들어서 5,000원에 보냈다. 그럼 돈이 얼마입니까? 그죠? 경제적인 면에서 합리적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회의 시간이 굉장히 급한 게 아니라 이런 보통 우편을 보내도 회의 기간이 충분히 참석하기 전까지 1년이라는 시간이나 2년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뭐 특별히 시간에 쫓겨서 그렇게 특급 우편으로 보낼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 67번. 컨벤션 개최를 위한 협상 후 계약 관련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보고 있습니다. 자, 1번부터 차례차례 해보겠습니다. 컨벤션 개최에 필요한 객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참가자 예상자와 과거 컨벤션 숙박 자료를 검토해서 필요로 하는 객실의 이용과 수력을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블로킹 계약을 호텔과 체결한다. 그쵸, 맞는 내용이죠. 사전 예약을 다 해놓은 상태여야 됩니다. 막상 뭐 컨벤션 호텔 같은 경우에는 컨벤션이 발생되고 나서 갑자기 사람들이 물밀듯이 막 밀려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잘 곳이 없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쵸?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전 예약을 1년 전이라도 해놓습니다. 사전 블로킹을. 그리고 3번에 회의장의 경우 계약과 동시에 예치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용료는 회의 종료 후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게 맞고요. 이거는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4번 컨벤션 관련 공급 업체와의 계약 시 쌍방의 법적 권위 있는 대표자에 의한 설명이 법적 효력을 합니다. 컨벤션은 사실 미래에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캔슬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구두 계약은 없어요. 구두 계약이라는 말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어떤 회의를 할 때 요즘에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예전에는 구두 계약도 사실 뭐 어떤 뭐 무역이나 경영상의 구두 계약도 성립이 하는 노동법도 그렇고 어느 정도 성립이 하는 게 있었거든요. 컨벤션에는 워낙 구두 계약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서면 계약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무조건 서면이 되지 않으면 이건 계약 체결 자체가 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고 언제든지 계약을 파기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최근에 컨벤션도 마이스 산업도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회의 내용을 녹화한다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녹취, 그러니까 녹음을 서로 회의 내용을 녹음을 통해서 이 증거를 확보하는, 그리고 계약이 어느 정도 성사될 수 있다는 그런 법적 효력을 가지려고 여러분 많은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도 서면 계약이 무조건 우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계약 시 구두 서면, 구두로 하는 계약은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효력을 갖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틀린 것으로 2번입니다. 자, 68번. 정보기관이나 조직 관련 컨벤션의 특징이 아닌 것은, 여러분들 이건 이제 너무했습니다. 정부 간의 회의나 아니면 기업회의 특징 중에 학회나 자유롭게 참석이 가능한 학회나 아니면 협회와는 다르게 정부기관이나 기업회의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수적이고 한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가자 대상이 굉장히 보수적이고 한정적이죠. 하지만 정보기관의 조직 관련 컨벤션의 특징이 아닌 것으로 눈에 바로 보여야 됩니다. 참가 대상이 광범위한 것, 이거는 협회나 학회 회의를 대변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입니다. 다음 69번. 행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기관리 방법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번. 응급 상황을 대비해서 참가자들의 평균 나이와 병력 등을 조사해 놔야 됩니다. 그리고 2번, 폭풍 때문에 참가자들이 갇혀 있는 상황이라면 즉흥 파티를 여는 것도 임기응변으로 굉장히 괜찮죠.
즉흥 파티를 열어서 사람들이 불안한 심정을 조금 달래주기도 하고 컨벤션 개최지의 이미지를 좀 전환시키는 효과가 있죠. 이런 거는 임기응변입니다. 그리고 현장 위기 관리 기획표를 작성하는 거, 어떤 위기가 있을 거를 사전에 조사하는 것이죠. 그런 위기를 있을 때 한 번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4번, 행사에 반대하는 시위가 있을 때는 상대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행사에 반대하는 시위는 반드시 있습니다.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는 WCC라고 하는 세계 교회 협의회 총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회의 교파가 워낙 다양하고 그렇다 보니까 서로 사입이라고 하는 경우도 이단이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런 거 반대 집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칫 잘못하면 두 교파가 부딪히게 되면 어떤 무력 시위로까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어떤 경찰 병력이라든지 아니면 사전 공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보내서 시위자들을 좀 안정시키고 통제하는 것이 많이 필요합니다. 특히 지휘식 같은 경우에는 경찰 병력 플러스 스왓, 경찰특공대 플러스 여기서 추가해서 국정원까지 정보 관리를 위해서 모여서 이런 대테러에 미기된 사항들을 미리 준비를 해놨습니다. 시위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행사에 반대하는 시위를 놔두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어떤 무마시킬 수 있는 것이나 공문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굳이 시위가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어떤 허가 외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경찰 병력을 배치해서 이런 걸 통제하는 것이 조금 필요한 거겠죠. 답은 4번입니다. 자, 70번. 컨벤션 마케팅 홍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답은 4번입니다, 여러분. 왜 이게 틀린 것으로 보게 되면 스폰서를 유치하는 것을 컨벤션 마케팅과 별도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스폰서가 만약에 어떤 비용을 지불하게 되면 그만큼 마케팅 비용이 확 늘어날 수 있어서 더 효과적인 마케팅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하는 것보다 마케팅에 녹여내서 이 사람도 어떤 지원금이나 예산을 주게 되면 홍보나 광고에 있어서 그 스폰서를 더 확실하게 홍보해 줄 수 있는 효과도 그렇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어떤 회의나 개최된 전시회 같은 경우를 더 임팩트 있게 크게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광고를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생각하면 안 되고 한데 모아서 그 효과가 광고 부분이나 아니면 비용 부분을 좀 더 효율적이고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기 때문에 스폰서 유치와 마케팅, 컨벤션 마케팅과는 서로 같이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린 것으로 답은 4번이고 그리고 3번은 뭐냐면 컨벤션 마케팅 기획을 수립할 때는 과거의 회의와 예상 참가자들 간의 구존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이거 반드시 고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번 참가를 했던 사람들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전차 대회에서 이 회의 참고해보니까 정말 아니더라. 나는 다음에 돈 아까워서 이 회의 참가하지 않겠어. 아니면 가보면 별거 없어. 이런 구존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구존 관리를 하기 위해서 컨벤션 참가자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한 다음에 그 참가자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서 충성 관리를 계속합니다. 편안하신지요? 이번에 저희는 이런 걸 준비했어요. 한 번 더 참가를 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음에 참가를 했을 때는 이런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충성 고객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종 관리를 위한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그런 마케팅 전법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3번 헷갈릴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을 했습니다. 구존 효과를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 71번 회의실 배치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은 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1, 3, 4번은 왜 틀린지 답은 2번입니다. 설명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1번 회의실 결정은 가능한 현지 답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시설 공급 업체에서 제공하는 도면만으로 결정해도 무방하다. 이 시설 공중에서 하는 도면만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도면만 가지고 현장 분위기를 모르게 되면 여러 가지 안에 사실 시설물들이 도면만에 시설이 어떤 게 있는지 들어가 있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빔 프로젝트가 어디에 있고 무대는 어떻게 되어 있고 어디에 설치를 할 거고 이 현장의 분위기나 감, 청고를 자세히 보면서 측정을 하면서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선도 봐야 되고 그 사람이 실제로 걸어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 공급업체에서 제공하는 도면만으로는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은 틀린 설명이고요. 3번은 전체 회의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좌석 배치인 극장식은 테이블과 의자가 설치된 형식이다. 극장식 아닙니다. 극장식은 사실 회의 공간이 많은 것보다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을 되도록이면 많이 넣기 위해서 테이블을 다 빼버리고 극장식으로 의자만 다 넣습니다. 극장식이에요, 말 그대로. 그러면 좀 더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테이블이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틀린 설명이고, 그리고 각 회의실 4번에 각 회의실 디자인은 경험이 많은 시설 공급업체의 담당자에게 일임하여 좌석, 무대, 기자재 배치를 적당히 하도록 지시한다.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설 공급업체 담당자에게 일임해서 좌석 무대라든지 기자재 배치를 하도록 지시하게 되면 의전에 문제가 생깁니다. 의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어떤 각국에 있는 문화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거를 맡겼다가 굉장히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컨벤션은 표준화가 되어 있는 것들은 기본이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하지만 컨벤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목표예요. 목표와 방향을 주고 이렇게 가지만 계획은 언제든지 변동될 수 있는 게 바로 컨벤션이에요. 왜냐면 컨벤션은 항상 리스크가 있어요. 인적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 항상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언제든지 리스크가 생길 수 있고 그 리스크를 줄여가는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벽한 계획을 세워놓더라도 그 계획대로 가지 않는 것이 컨벤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 공급업체의 스탠다드로 딱 정해진 것만으로는 좌석 배치라든지 아니면 무대, 기자재들을 설치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사실 기획자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틀렸고, 하지만 2번 일반적으로 호텔 회의실을 이용하는 경우 전체 회원을 위한 행사는 볼룸에서 합니다. 볼룸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랜드 볼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호텔이나 아니면 컨벤션 센터에서 이그제큐티브 룸 이런 것은 이사회 회의에 적합한 소규모 회의, 중규모 회의에서 할 수 있겠지만 보통 중대규모는 볼룸 또는 대형 회의장은 호텔에서 그랜드 볼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볼룸 하면 이건 좀 볼륨이 있는 거구나, 큰 회의실이구나 생각하고 입원합니다. 전체 회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되도록이 많은 참가자들이 안에 수용할 수 있는 그랜드 볼룸 또는 볼룸이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72번 참석자들의 좌석 배열상 어느 특정인에게 상석의 자리를 주기 어려운 경우 또는 국가 간 정상회담이나 기업 간 대표 모임 등의 회의를 기획할 경우 이런 의전상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회의 유형은 흔히 말하는 의전 문제입니다. 서열이 사실은 국가 간 서열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나름 서열이 있다고 비공개적으로는 비공식적으로는 서열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국가는 그 독립체만으로도 존중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조직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그래서 보통은 이런 게 있어요. 서열이 진짜 경제 주체나 아니면 서열이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일자 테이블이 있으면 제일 중앙에 가장 서열이 높은 사람이 앉고 그 양쪽으로 서열, 그 양쪽으로 서열 이렇게 끝으로 가면서 서열이 매겨지게 되지만 하여튼 아니면은 이렇게 테이블이 하나, 뒤에 둘, 셋, 넷, 다섯 중요한 사람일수록 맨 앞에 테이블에 앉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서열을 매기기에는 국가 간에 조금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라운드 테이블, 동그란 테이블을 두고 격식 없이 서로 마주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동그란 테이블을 두고 모두 이렇게 앉아 있는 형태로 해서 서열을 다 없애는 그런 형태로 하게 되는 거죠. 답은 라운드 테이블입니다. 여러분들 이건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라운드 테이블은 좀 더 캐주얼하고 서열에 관계없이 주로 연회에서도 되게 많이 하게 되고 연회, 리셉션도 마찬가지고요. 연회나 리셉션
그리고 개막식 폐회식에서 많이 하는 게 바로 라운드 테이블에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자, 73번. 다음 중 국제회의 참가자의 동반자를 위하여 회의 기간 중 운영되는 관광 프로그램은